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피셋 자료해석 강사 길규범이고요. 오늘은 자료해석 강사로 인사를 좀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어떤 사람인지는 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갑자기 왜 자료해석을 하게 됐니?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대겸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내일 자료해석 처음 데뷔한다고 떨린다고 말했더니 초반 1분이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코칭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코칭을 좀 받았는데 자료 해석하게 된 계기가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했고요. 갑자기 자료 해석한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소수부 강의를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13년부터 18년까지는 소수 강의 위주로 했었고 원래 피셋은 소수 강의가 더 많습니다. 학생분들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소수 강의도 좋다고 생각하다가 실은 소수 강의 있었더니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대형 학원이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수 강의 너무 힘들어서 18년부터는 베리타스 출강했죠. 그러면서 자료해석 놓은 거예요. 대형 강의 가면서 놨었고 그러다가 올해 초에 손길 관리반이라고 언어논리 손승태 쌤이랑 같이 원자상 같이 합을 맞춰서 관리반 진행했었는데 그때 진행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좀 발견되시더라고요. 쓸 무기가 자료해석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무기가 다 안 갖춰진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무기가 좀 적은 것들이 좀 발견돼서 좀 더 여러분 손에 많은 무기를 쥐어드릴 거고요. 이를테면 문 따라갔는데 여러분 도둑이셔서 문 따라갔는데 아무래도 키가 많을수록 좋은데 계속 키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저문 따보면 안 따지는 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무기를 좀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좀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출제자와의 싸움, 그 다음 경쟁자들과의 싸움인 건데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좀 컸는데 상하판단 강의할 때 제가 항상 뭐 90점, 96점, 100점 올해 많다고 하는데 96점, 100점 맞기 위해서 투입되는 노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한켠에 있었단 말이죠. 이 노력이면 자료에서 점수를 더 높일 수 있는데 여서 뭐 이제 2차 끝나고 나면 합격생분들 오셔서 말씀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올인원 2 책을 4, 5권 푸신 분도 계세요. 다 풀면 다시 사서 하셔서 그 정도의 노력이면 자료 해석은 훨씬 더 안정적인 고득점이 가능해집니다. 해서 7급은 아직 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좀 도입 안정기에 다른 5급 공채 기준을 좀 보시면 자료에서 8년 기준으로 최고 점수 74.025고요. 최저 67.18이라 뭐 어려웠네 쉬웠네 해도 편차는 6.845점 정도 차이예요. 근데 반면에 상하 판단 쉬울 땐 쉽고요. 어려울 땐 어려워서 편차가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배신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상한 판단이거든요. 아무리 잘 준비해 놓더라도 어려워지면 상한 판단이 훅 떨어지는데 자료 해석은 그거보다 좀 더 경직성이 좀 있습니다. 해서 언어 자료에서 좀 더 컷 넘기시고 상한 판단은 컷 정도만 대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전체적인 거 다 전략 세워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료까지 좀 하고요. 해서 진행하는 강의가 충분히 여러분께 도움될 거라는 강의라는 확신이 생겼고요. 겸사겸사 말씀드렸는데 언어 자료 상황이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1년 합격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딱 직렬별로 합격하시기엔 전략 각자 뭐 원자상의 장단점도 다르고 직렬마다 또 컷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밸런스 잡아 드릴 거예요. 해서 그거에 대한 목적도 있고 기출문제에 대한 체계적 분류인 건데 상한 판단이 진짜 아무거나 출제되거든요. 불모지에서 올인원 2를 읽어내는데요. 이 연금은 그렇게 하기까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 분류하다가 자료에서 분류하면 마치 1000피스 조각 퍼즐 풀다가 한 300피스쯤짜리 조각 퍼즐 푸는 느낌이었어요. 훨씬 유형 구분이 쉽거든요. 해서 관련된 것도 지금 9월부터 12월 강의는 다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각 문제별로 304문제 각 선지별로 묻는 포인트 다 정리한 거예요. 색깔별로 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서 아직 안 끝났군요. 어디까지요? 303문제. 네. 뭐 여기 정도까지가 303문제 다 선지별로 분류한 거라 여러분 분수비기 못하면 분수비기 선지만 다 추려드릴 거예요. 곱셈기 못하면 못하는 선지만 다 추려드릴 겁니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분류 가능해요. 아마 상황 판단에도 저렇게 색별로 칠한다 했으면 아마 색깔이 한 100가지도 넘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료에서 몇 가지 색깔이면 끝납니다.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 테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연계여서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피셋 한 문제 한 문제 각자 푸시면 안 돼요.
계속 뭔가 연계돼서 출제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보여드릴 거여서 네, 결국 자료에서 상황 판단 시너지 어떻게 낼지를 보여드릴 거고 인문 특강만 진행하면서 이거 처음에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 결국 우리가 남들 맞히는 쉬운 문제 빨리 맞추고 변별력 있는 정답을 낮은 문제 맞추려고 하시는 걸 텐데 오늘 인문 특강반에서 그런 문제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너지 나는지 보여드리게 될 거고 그럼 궁금증 있으시겠죠? 과연 자료 해석 잘할까? 인 건데 제가 공부했을 때 이뽀꼬시가 피셋 잘한다 하는 친구들이 이뽀꼬시도 도전을 좀 했었어요. 해커사 강사님들에게 저만 유일하게 이뽀꼬시 합격 경험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는 상위 1%, 1, 2% 정도 합격하는 시험이었거든요. 이뽀꼬시 합격했다는 얘기는 그냥 약간 그 뭐 롤에서도 탑10가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가장 좋은 등급 있잖아요.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서 내가 뭐 다 잘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 인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 그래서 자료 해석 또한 더 잘합니다. 네, 저 때는 자료 해석이 또 더군다나 선제표에도 잘 통했기 때문에 점수 자체는 자료 해석이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잘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황 판단 강사인데 자료 해석까지 하기에 뭔가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열심히 안 하지 않을까 싶으면요. 어차피 계속 연구실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계속 강의 연구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도 그래서 보여드린 건데 303문제 그 다음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에 기출분석 어떻게 했는지 다시 간단히 보여드릴 거여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한 목표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상황판 강사니까 자료 해석 잘 할 것 같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감히 말씀드리건데 스킬 더 많을 겁니다. 오늘도 몇 가지 좀 공개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을 한다 치시면 갔을 때 기구가 많은 체육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해본 경험도 꽤 많거든요. 숙강생도 많은, 지도 경험이 많은, 성적 올려본 경험이 많은, 의사로 치면 수술 경험이 많은 강사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연구실에 거의 매일 있어요. 매일 PT 쌤이 체육관에 상주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서 어떻게 어려워하시든 다 답변 드릴 테니까 최대한 잘 이용하시라 말씀드리죠. 강사는 이용입니다. 강사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잘 이용하셔서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데 지장 없도록 잘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시간에 대한 얘기 했는데 몇 년 전에 소개팅을 했어요. 근데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취미가 없는 거예요. 강의 연구 이러려고 강의 연구 시험 했는데요. 이러다가 나중에 후기를 들었는데 대차기과였거든요. 3시간 동안 일 얘기만 했대요. 그래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취미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원래 야구 좋아했으니까 야구 옆에 일할 때 틀어놓고 또 하나는 스쿠터를 사서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약간 그 바람 맞으며 달리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스쿠터 산 이유는 연구실에 빨리 오려고 해요. 그 뭔가 네, 머리가 눌려 있거나 헬멧을 쓰고 나오면 약간 몰골이 조금 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취미를 가졌습니다. 해서 그 외에는 나머지 다 강의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강의 때 차차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 이론서로 시작 안 합니다. 그냥 유형 공략책 스킬로 시작할 거예요. 이론과 스킬의 차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피셋이 학문이 되면 안 돼요. 상한 판단 론, 자료 해석 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이게 전혀 실전적이지 않다 싶으시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감을 시켜드릴까 고민하다가 인사행정은 이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회사 가셔서 해보시다 보면 사람 다루는 거는 실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론 할 거 없습니다. 인사행정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상사가 나 괴롭힐 때 어떻게 되는지, 직장에 대해서 트러블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스킬로 가는 거지 이론서 안 쓸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좀 목표를 좀 잡았고 그 다음에 다 해보면요. 단순하게 문제 있거나 계산시키면 주로 요 5가지 위주로 물어요. 분수 비교, 곱셈 비교, 비중 비율, 부분상 대비, 배율 보거나 증가를 보거나 거의 이걸로 귀결되고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각 유형별로 특징적인 것들 좀 더 묻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심플한 300피스짜리 과목인 건데 그 다음에 변별기능 고득점은 상한 판단형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너지 상자 따로 떼놨는데요. 그래서 책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려보면 교재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거고 지난 한 3주간 2, 3일씩 밤새가면서 볼륨 1을 끝냈죠. 기본적으로 문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했고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글 파일 캡처해서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화질이 좋진 않은데 일단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볼륨 1 교재에서는요. 민경제 7급 역대 기출 문제 439문제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별로인 문제, 그다음에 가장 최근 문제 해서 총 50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389문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상한 판단형 문제
그거는 상한판단이랑 같이 푸는 게 유리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04문제를 수록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9월부터 12월까지 다룰 거고요. 해가 바뀌면 1월부터 4월까지는 5급 최신 기출 8개년 문제 320문제 중에 역시나 또 상한 판단이랑 같이 푸는 게 좋은 나머지 문제 빼고 그 다음에 남은 문제를 수록할 예정입니다. 근데 요거는 또 하다 보면 또 제가 책 한번 쓰기까지 책을 한 7, 8번 평균 뒤집거든요. 해놓고 딱 강의 해본 다음 한다고 시뮬레이션 돌려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뒤엎어요. 그래서 이게 한 3, 4번째 정도 버전인 건데 확정되지 않은 거라 추후 변동 가능성이 좀 있지만 대체로 이 정도의 문제 개수를 다루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너지 상자라고 해서 상황 판단형 문제들 있는데요. 다 분류했을 때 대략 자료 해석만 넣으면 한 296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언어 상황 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결국 고등점의 관건이 되는 시너지 상자 교재를 특강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 높지 않고 한 2, 3문제 틀려도 되는 진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둘 중에 어디까지만 하셔도 괜찮고요. 다른 과목 밸런스 맞춰야 되죠. 언어 상황 중에 잘하는 과목 있으시면 자료에서 좀 더 놔도 되는 거고 없으면 자료에서 또 목표 점 높은 거고 인 거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다 전략 세워드릴 거고 그 다음에 거의 100점 맞고 싶으신 분들 경우에 시너지 상자까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4월까지 진행되는 반인 거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 실전 연습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5월, 6월에는 총 200문제 8회차 시험 보실 건데요. 5급 기출문제 전에 다루지 않은 문제 중에 엄선 7회차 그리고 앞에서 빼놨던 7급 25년 기출 1회차 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실전 연습하시고 가서 보시면 됩니다. 굳이 모의고사 이런 거 안 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자료 해석은 기출이 제일 좋습니다. 계산도 제일 깔끔하고요. 기출문제 다 연습되신 다음에 그 다음 모의고사 보는 거지 첫째 연도에는 모강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서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두 개를 구분한 이유가요. 계산하실 때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7급 문제는 좀 성기게 계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긴 그물로 빨리빨리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5급이랑 섞이다 보니까 평소에 그물 자체가 굉장히 촘촘해져요. 이 쪼잔한 계산으로 계속 쉬운 문제 푸시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0점 조절 제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는 딱 민경 7급 문제 풀 수 있는 수준의 계산법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난도 있는 문제 푸는 계산법도 추가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더 고득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너지 상자 교재도 다 할 겁니다. 해서 05년부터 싹 다 뒤져놨어요. 상황 판단과 연계되는 문제들 싹 다뤄놔서 그 중에 일부 문제 인문 특강만 해서 다룹니다.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그래서 1월이 자꾸 1월이 하죠. 시즌 시작이 1월 같은데 저한테 9월이죠. 9월 강의부터 시작할 때 일단 유형 공략 시즌 볼륨 1 하실 텐데 외형상 구분은 눈에 바로 파악 가능한 유형으로 나눠놨습니다. 해서 표가 쓰이거나 차트 그래프 쓰이거나 아니면 두 개 결합되어 있거나 보고성형이거나 매칭형이거나 개념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타 문제들인 건데 얘네들은 7급에 조금 더 등장하기 시작한 유형인 거고 얼마나 세세하게 분류했냐면 매칭형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표에 우리가 매칭할 항목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더 주어진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매칭할 때 A, B, C, D 해야 되는데 그 중에 B, C만 선제 주어져 있다거나 그 다음에 뭔가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매칭형인데 표에 빈칸이 있거나 아예 다 정말 세세하게 분류했어요. 그래도 상한 판단보다 유형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다 보면 각각의 유형들을 보시게 될 테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7급 준비하실 때랑 5급 준비하실 때랑 스킬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영상 멈춰두시고 이거 곱셈 비교 한번 해봐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곱셈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7급 정도 문제 풀 때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곱셈 비교할 때 7급에서는 가장 먼저 써주셔야 되는 게 비처리예요. 우리가 상한 판단에서도 계산할 때 비처리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보셨을 때요. 124와 189인 거라 앞에 대략적으로 12, 18 정도 보시면 비처리 해보시면 1대 한 1.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4랑 226이면 대체로 한 1대 2 정도 될 테니까 이런 식의 곱셈 비교 문제들도 7급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제일 먼저 시도하셔야 되는 거는 비처리인 건데요. 그 다음에 조금 더 7급에서 난도 높이면 두 번째 줄 곱셈 비교 해보시고, 이거 하셨을 때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작은 거 대비 큰 거 증가율 몇 퍼센트, 작은 거 대비 큰 거 비율 몇 퍼센트, 그래서 얼마가 커졌고 얼마가 커졌는지만 보시던데, 손길 관리만 하다가 이렇게 곱셈 비교 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던데, 근데 이렇게 가면 192 기준에 200 잡는 것보다 반대로 200 기준에 192 기준 잡는 게 훨씬 비율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쪽 팔만 쓰시면 안 돼요. 양쪽 팔 다 쓰셔야 돼서 100 대비 103 3% 증가했고요. 200 대비 192 4% 감소했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엇갈리잖아요. 당연히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두 개 곱셈 비교했을 때 양쪽 다 증가하거나 양쪽 다 감소하게 되면 그냥 압살이에요. 지금처럼 엇갈리는 경우가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 건데, 그때 만약에 뭐 양쪽 비율 플러스 보는 건 잘 하시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면, 그러면 요 숫자 절대값을 더하세요. 그래서 9%까지는 절대값 아니고 요거 그냥 플러스 3과 마이너스 4 더하세요. 그래서 이 합이, 절대값의 합이 9까지는 그냥 이거 1% 감소했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4%는 0.5% 정도 차이까지예요. 제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냐면 다 따집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한다고요. 104랑 93을 곱해요. 1.04랑 0.93 곱하잖아요. 그러면 값은, 정확한 값은 0.967이에요. 근데 이렇게 항상 못하니까, 그럼 얘는 100에서 4% 증가했고 93은 마이너스 7%잖아요. 그냥 도해서 3% 감소해서 보셔도 큰 차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다 따집니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2까지일 땐 무조건 괜찮고, 합이 3, 4, 5에서 3, 6 이렇게 해서 94인 거니까 감소율 6%거든요. 여기는 플러스 3%고, 이 합이 9가 될 때까지는 또 다 안전해요. 해서 등등등 오리엔테이션을 정확히 못하지만 감으로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딱 상한 판단에서도 한 꼬집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딱 말씀드린 거니까 기준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해서 증가해 보시는 방법이, 양쪽 다 있다, 한쪽만 있는 건 아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보셔도 괜찮다 라는 거고요.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풀리는데, 5급에서 세 번째 줄 계산해 보면요, 124 곱하기 188과 128 곱하기 182고, 이거 수업 때는 규범법이라고 말할 건데요. 이거 화면 멈추고 계산해 보신 다음에 영상 계속 보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값 16 차이 납니다. 두 개 곱셈 비교 하셨을 때 16 차이예요. 그래서 퍼센트를 따지면 얘 대비 0.0686% 차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와, 이거 문제 어떻게 풀지 하실 텐데요. 푸는 방법 다 있습니다. 곱셈 비교하실 때 가장 난도 있는 문제 푸는 건데, 이거 수업 때 말씀드리겠지만 차트형에서 이런 거 따지다가 발견한 기본법 제 스킬이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박스 두 개 서로 크로스 된다 보시면 되는데, 가로축 더 커지고 세로축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상담하신 분들은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수업 때 할 테니까 오리엔테이션 다 못해요. 어쨌든 무기를 더 쥐어드리겠습니다 인 건데요. 124 대비, 그러니까 비슷한 값 찾는 거예요. 124 대비 128이 얼마가 더 큰지, 그 얼마가 더 큰지가 박스 튀어나온 부분 찾는 건데, 그러면 4가 더 크네 라고 되고요. 182보다 188이 얼마가 더 큰지, 그러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124 대비 몇 퍼센트 증가고 182 대비 몇 증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려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무게 부족하다니까요. 분수 비교도 딱 6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분수 비교도 분자 분모 증가해 보는 거, 세로 방향 보는 거, 이거 기본이고요. 쉬울 때는 곱셈법과 분자 분모 통일하는 거, 그다음 어려울 때는 규범법이랑 그다음에 쪼개기 하는 거. 그래서 딱 기본, 쉬울 때, 어려울 때 다 정리해 드릴 거라 딱딱딱 그거 맞게 정리하시면 돼요.
몇 가지 무기 가지고 돌려막는 게 숫자만 바꿔가면서 하는 게 자료 해석이기 때문에 네, 다 보여드릴 테고요.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통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비교하는 그림으로 됩니다. 이거 조금 더 긴 호흡의 강의 때 다 원리 설명드릴게요. 네, 해서 공통인 부분 나머지 비교하시면 124 곱하기 6과 4 곱하기 182로 바뀌거든요. 이 곱셈 비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처리인 거죠. 비처리. 그래서 1대 1.5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는 인문특강반 촬영 시점으로 그동안 계속 1.5 절반 더하기 보여드렸을 건데 1.5는 쪼개서 1 더하기 0.5로 인식하시면 되니까 절반인 62를 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86과 182를 비교하시게 됩니다. 해서 4가 더 크거든요. 4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절대값으로 찾고 싶으시면 원래는 6 곱하고 원래는 4 곱했어야 될 거를 스케일 줄여서 1.5 곱하고 1로 줄였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 대비 4분의 1만 곱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절대값 차이 볼 때는 4 곱해서 원래대로 돌리시면 16 차이인 거 아무리 쪼잔하게 내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풀기 때문에 입법고시까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입법고시 진짜 계산 더럽거든요. 네, 계산 좀 지저분하거든요. 네, 해서 어떻게 해야 막판까지 올릴 수 있는지 쥐어 짜드릴게요. 자료 해석 100점 쳐야 됩니다. 자료 해석과 언어를 100점으로 가시고요. 상한 판단은 80점대 후반 만드시는 게 노력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그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경쟁 상대보다 무기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인 거고요. 아까 이기는 싸움 하자 그랬잖아요. 두 번째, 출제자와 싸움에서 이겨볼게요. 이거 최소 기준 패배 예인 건데요. 수강생 총 100명인데 남학생 70, 여학생 30명, 합격생 60명, 물학생 40명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남학생이면서 합격생인 사람은 몇 명 이상인지 계산해 보시고, 이거 최소 기준 패배거든요. 이 최소 기준 합 어디에서만 묻냐면, 일단 뭔가 좀 더 그 상황을 만들어 봐드리면 최소 기준 합이 몇 명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조금 더 붙여서 설명하면 2명 이상이다, 앞에는 최소 2명 이상이다 라고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상한 판단에서 우리 최소 어떻게 해요? 더 줄여서 반박한단 말이죠. 그럼 최대한 줄일 거야. 그래서 남학생이면서 합격생인 사람이 최대한 안 겹치게 하자는 원리가 최소 교집합의 예예요. 해서 이거 만약에 이해 잘 못하시면 3m 길이의 방이 있어요. 근데 제 키가 180이고 180은 없습니다. 형 키가 170이에요. 똑같은데 일단 형 키, 쌍둥이 형 키 170을 했어요. 그래서 살갗도 부딪히기 싫어. 그래서 형이랑 안 겹치고 싶어. 이게 긴 방이라 3m짜리 방이라 아무리 해도 안 겹치고 싶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최소 겹쳐 올리거든요. 안 겹치게 하려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 눕고 형 누우면 결국 50cm는 밖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만큼은 최소한 겹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소 교집합 원리. 왜냐면 이거 7950제 상한판단 14번 문제로 나왔거든요. 자료에서 원리인데 상한판에 나왔어요. 2개가 아니라 3개로. 이렇게 계속 최근에 두 과목이 연계가 좀 되고 있어서 자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시대적 흐름이 좀 있습니다. 최근 자료 상황이 너무 서로 같이 장치를 공유해요. 혹은 빵이 10개가 있어요. 첫째가 8개 달라고 하고 둘째가 6개 달라 했어. 그래서 첫째한테 주는 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원리대로 하면 8과 6 안 겹치게 했을 때 10개보다 4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4개는 겹쳐야 되는구나 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리가 얘를 줄이려면 일방의 최소는 일방의 최대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최대한 밀어넣어요. 그래서 최대한 밀어넣어서 6개를 주더라도 나머지 4개가 넘어온단 말이죠. 이 2개가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요. 숫자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대쪽으로 밀던지 아니면 초간만큼 보던지 이것도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는 형식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 유형에서 어디서 묻냐면요.
그래 최소 계집편 나 잘 못하지. 손길 관리 하다 보니까 최소 계집편 되게 못하시더라고요. 그거 대비해달라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오냐면 이 유형 중에 표가 하나 있을 때 절대 안 나와요. 표가 2개 이상 나왔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료 주로 이 두 군데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자의 싸움이에요. 어떤 유형에서 주로 뭐 묻는지 아까 엑셀을 정리했잖아요.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떤 유형 나오면 주로 뭐가 답이 되고 어디서 장치가 쓰이는지 다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상한 판단 보다 자료에서 요즘 훨씬 더 많이 해요. 실은 상한 판단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습니다. 남은 시간 전부 다 자료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서 주로 이 두 개에서 묻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기공사 25년 15번이었군요. 15번 문제 건강생활 실천일에서 뭔가 금주하고 걷기하고 뭐 하는 문제에서 이게 그거 3개 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상이 좀 장치를 돌려막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 해서 아까 좀 전에도 강의 구성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이 8월 인문특강 반이고요. 9월부터 12월까지가 약간 성గిం그물로 다루게 되는 민경 7급 문제 304문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고득점 이한 촘촘한 그물로 보게 되는 5급 문제 264문제 다루게 되고요. 그 와중에 1월부터 시작할지 3월부터 시작할지는 아직 미정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좀 전에 계산 5가지 있잖아요. 그 계산법을 다시 모아서 1월에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잘 따라오시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너지 상자를 3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1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100점 맞기 위해서 하는 뭐 스포츠 소재라든지 뭐 확률이든 속력 속도든 등등등 소재들이 있어요. 인강 보신 분 작년에 교재도 있을 건데 거기서도 꽤 많은 문제 출제되니까요. 그러고 나셔서 5, 6월에는 기출로 다시 시험 연습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1년에 한 정규 강의 따라오시면 그냥 따라오기만 하셔도 1000문제 정도는 자동으로 푸시게 됩니다. 문제가 안 겹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치에 따라서 따라오시고 그 뒤로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계속 상담을 살 테니까요. 네, 아까 했던 거 문제 구성, 민경 7급, 5급, 그 다음에 자료상을 시너지하는 소재들, 마지막에 시험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계속 좀 하는 게, 제가 강조하는 게, 제가 약간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다들 조언해 주시던데 제가 다수를 위한 쉬운 강의를 잘 못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2대1, 3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다수를 위한 조금 쉬운 강의보다는 노래교실에서 쉬운 노래 부르면 쉽게 부르는 것 같죠. 하지만 막 시즈곤이나 이런 거 부르니까 우리는 결국 그런 노래 부르고 싶어서 노래교실 다니는 거지. 에이. 그래서 쉬운 강의보다는 100점 맞기 위한 강의 진행하거든요. 난도가 조금 있는 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구 감독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역대 축구 성적 제일 좋았던 데가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히딩크, 외국에서는 벤투잖아요. 근데 선수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감독은 클린스만이었어요. 어떤 선수 인터뷰할 때 보세요. 클린스만 왔을 때 분위기 되게 좋다 했어. 굉장히 자유리였거든요. 히딩크 벤투 때는 엄청 빡셌어요. 인기 있는 감독이고 싶지 않습니다. 실력, 성적 올려드리는 감독이고 싶어서요. 네, 해서 어렵지만 따라오신 분들 기준으로 60-70% 합격률 보였으니까요. 그건 자신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초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준비하신 분들일 건데, 이것도 이제 한글 긁은 거라 조금 하지만 같이 보면 우리의 목표를 좀 확인해 볼게요. 출월 인원 많은 순으로 한 점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밑에 직렬도 그 인원 적은 직렬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는 통계 나와 있으니까요. 응시 인원이고 출연 등록한 인원이고 응시 인원이거든요. 뭐 등록한 전체가 다 시험 보진 않아서 네, 응시하고 그 중에 이제 실제 합격한 인원 나오는 건데, 이쪽은 뭐 접수한 인원 대비니까 그렇게까지 의미 있진 않습니다. 시험 보러 안 오면 뭐 허수니까요. 이쪽이 응시 인원 대비가 네, 진짜일 텐데요. 일반 행정 기준으로 4분의 1 합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로 수업 많이 드시는 직렬이 요 3개 직렬이시니까요. 일반 행정, 세무, 외무형사직이고, 실은 외무형사직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수업을 많이 들으세요. 아무래도 고득점 필요하신 강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제 수업은 50% 정도 이상이 그냥 부딪혀서 하면 외무형사직이에요. 그래서 다 보면 막 다른 강의에서 마주쳐서 서로 친해지시고 이러던데 왜 저랑 안 친해지시고 본인들끼리 네, 오시면 얼마든지 네, 다 질문 받아드리고 저도 친해지고 싶으니까요. 와서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 네, 외모형사직 기준으로 볼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유명서직 네, 이상호 쌤 되게 좋아하시던데 많이 붙었다고 올해 열심히 같이 했죠. 외형직 기준으로 13% 정도 합격하니까요. 보면 수험생 100명이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볼게요. 100명 중에 60명이 제시 이상. 왜냐면 신규가 계속 적었어요. 그동안 신규가 좀 적어오다가 올해 들어서 좀 신규가 늘어났다고 기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60명이 제시 이상을 뭐냐면, 그것도 이제 보면 이 정도의 통계거든요. 그냥 1년에 똑같이 오는 건데 40명씩 온다고 생각할게요. 매년 40명 온다고 생각하면 24년 진입했던 사람 그래도 2년은 준비해요. 그다음 3년차 되면 한 절반 정도 나가거든요. 그다음 또 신규 진입한 사람 올해까지는 오지. 그다음 뭐 신규 진입한 사람 이렇게 되면 한 해 기준으로 한 60명대 한 40명쯤 되지 않을까 정도로 그냥 짐작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60명이 제시 이상 적었으니까, 신규 인입진이 적었으니까 40명이 신규를 쳤을 때 그 중에 13명이 합격했단 말이에요. 시험 본 친구 기준으로. 그러면 60명 중에 몇 명이 합격할 것 같아요? 여기서 10명 해봤자 6분의 1, 16.7% 합격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시생 이상이 합격률이 높은 거는 불편한 사실이지만 사실이죠. 여기 이제 이 강의 보시는 분들은 보통 초시생분들일 거니까요. 그러면 남은 자리가 세 자리라. 그렇게 치면 네, 그냥 그 통계로 잡힌 것보다는 신규 진입자들만 경쟁하면 더 빡센 경쟁이 됩니다. 해서 자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실 분들은 오시면 네, 자료 해석 점수 잘 올려드릴 수 있고요. 상황 판단보다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노력으로 점수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자료 해석 수업이다 보니까 좀 더 통계로 말씀드린 상황 판단 오리엔테이션과 좀 달랐죠. 네, 통계로 좀 보여드렸는데 네, 자료 해석 잘 가르칠 자신이 있고 네, 열심히 해주시면 상황 판단보다는 좀 더 성적의 변화가 빨리 오니까요. 수업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